네, 월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나침반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이었던 가운데 유럽 증시와 선물 지수 추이 살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또 그린란드를 둘러싼 사태가 상당히 또 심각하게 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무역 전쟁, 관세 전쟁 이제 작년 말로 일단락될 줄 알았는데 이상한 쪽으로 좀 시장이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긴장 관계가요. 네. 올 초에는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을 잡아오면서 큰 또 한 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난데없이 그린란드를 또 미국이 또 차지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것들을 뭐 도덕적으로 맞고 안 맞고 우리가 뭐 관심 둘 필요 없겠고요. 이렇든 주시장에서는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지금 덴마크의 뭐 자치령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 빨리 우리한테 넘기지 않으면 2월 1일부터 너희들 이제 유럽 국가들 뭐 8개국이라고 되죠. 이번에 그린란드에 군대를 보낸 국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국가들을 2월 1일부터 바로 10% 관세를 부과하고 이래도 뭐 6월까지 안 되면 6월부터 몇 20%인가요? 또 올린다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25%네요. 이게 관세 부과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큰일 났죠 지금요. 그러다 보니 또 그린란드의 정상한테 또 편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그린란드를 갖고 오는 이유는 자기가 또 노벨 평화상을 못 받아서 그랬다는데 이게 정말 농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유럽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맞대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약 93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할 것이라를 뭐 검토하겠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각국이 약간 또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경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독일은 또 머리가 아픈 뭐 상정이 있나 보죠. 독일은 약간 또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등요. 여러 군데가 다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하튼 긴장 관계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 좋을 일이 없는 거죠.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마틴 루터 킹 데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선물 시장이요. 선물 시장이 계속 열려서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까지 열렸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요. 오늘 선물 시장의 흐름 보면 다우지수 선물입니다. 전물이죠. 다우지수 0.8%가 떨어졌고요. 나스닥 선물은 1.14%가 떨어졌습니다. 예. 나스닥은 한때 1.6%, 1.68% 가까이 떨어졌다가 그럼 약간 진정됐습니다. 1.14%. S&P 500은 마이너스 0.9%가 올라갔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이 상대적으로 또 떨어진 것은 유럽에서 미국의 빅테크들 있지 않습니까? 네. 빅테크들에 대해서 또 반독점 항상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있다면서 빅테크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떨어지는 그런 영향도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만 본 시장이 거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 시장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시장에서 오늘 미국 시장이 열리면 어떻게 될지 아시아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큰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이렇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본 시장이 휴장이었던 가운데 좀 주요하게 봐야 되는 지수들. 그건 분명하죠. 일단은 심트는 분명히 영향 분명히 있으니까요. 독일 주식 시장은 마이너스 1.34%가 떨어졌고요. 영국은 마이너스 0.39%가 떨어졌습니다. 이 화면에 보신 거에 스톡스 600이라는 것은 미국의 유럽의 전체 주식 시장을 한 번에 보는 지수가 스톡스 600이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그 지수입니다. 그래서 스톡스 600도 아시다시피 사상체 효과가 계속 가다가 일단은 오늘 1월 19일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보면 1월 19일 날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스톡스 600은 1.2%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아래 게 뭐냐? 아래 거는 바클레이즈 유럽 수출주 인덱스라 그래갖고 바클레이즈에서 만든 유럽에서의 주요 수출주들을 모아놓은 인덱스인데요. 이런 것들은 좀 하락폭이 컸죠. 여기 보면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실 만한 것이 BMW 그리고 폭스바겐 이런 것들이 다 2%에서 많게 3%까지 떨어졌고요. 또 프랑스 같은 거 많이 떨어진 것이 프랑스의 루이비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럭셔리 제품들 이런 것들이 주가가 5, 6%씩 떨어지면서 예. 상대적으로 프랑스가 더 떨어졌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당연히 가장 큰 것들은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미국의 국채를요. 외국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달러를 팔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슈가 있으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달러가 최근에 약간 반등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작년에 8%가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반등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이거 달러가 좀 더 약세되는 것 같지 않냐. 그런 또 목소리도 있고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웬만한 금융시장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져 상품시장, 금융시장 떨어졌는데 안전자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달러가 떨어지니까 반대로 결국 이거 금이라는 거죠. 금이 4,682달러까지 가려면서 금은 다시 한번 사상체 효과를 가는 모습, 문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서 어저께 우리나라에서 보면 KRX 금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 가격으로 보면 사상 최고를 가는 거로 제가 어저께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금 가격도 어떻게 움직일지도 여러분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어떤 시장의 혼돈 가능성은 혼조 가능성 분명히 있다. 다만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죠. 본 시장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선물이나 유럽 시장 자체는 좋지 않았다는 거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금값 사상 최고치 흐름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더 강했던 새벽이었습니다. 이번엔 뜬금없이 그린란드발 금융시장 영향 참 살펴봐야 되는 가운데 트럼프 취임 1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함께 보시죠. 트럼프 취임 1주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며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 1년을 통해서 또 올해의 또 1년을 또 예측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1년 동안에 수많은 일이 있었죠. 주시장에서 뭐 무역 전쟁으로 해서 크게 떨어진 적도 있었고요. 또 그게 더 반등한 적도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신조를 많이 나타났죠. 기억하시는 것이 타코란 말이 있겠고요. 어저께 머니터리 방송에도 나왔지만 뭐 트럼프 말도 있습니다. 관세, 국제 질서의 변화, 미국의 일방주의,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 개인 중심의 통치 뭐 이런 것까지 트럼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전반적인 이제 화두가 되겠고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1년 동안 훑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월 20일 날 현지 시간 두 번째 그 트럼프 시대가 열렸었는데요. 그동안의 1년 동안에 보면은요, 지난 주말까지입니다. S&P 500 14.7% 올라가면서 뭐 사상체 효과 추이를 갔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 12.1%, 나스닥 100은 18%가 올라갔습니다. 주요 이벤트를 지난 1월 16일 주말까지 시장을 표 한 장으로 정리해놨습니다. 당시 S&P 500과 흐름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이트, 중요한 이슈부터 나오겠는데요. 트럼프 2기 초반에 1월부터 2월까지는 한마디로 흔히 얘기해서 허니문이었었죠. 취임 직후 기억하시겠지만 오픈 AI라든가 다 모이고 손정희 회장도 모여갖고 스타게이트라는 걸 발표한 것이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네. 1월 20일 날 발표하면서 지수는 6,000선을 가볍게 돌파하면서 낙관론이 지배했겠고요. 다만 3월과 4월부터는 이제 여기 캐나다, 멕시코 25% 해방의 날 뭐 이런 등등 얘기하면서 관세 쇼크와 대조정이 3월과 4월에 있었습니다. 보편적 기본관세 10% 발표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S&P 500은 한때 5,000포인트 초반까지 정확히는 5,062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때가 트럼프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뤘던 그럼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 5월부터 1월까지 기간은 한마디로 V자 반등의 기간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예. 관세 협상이 생각과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뜻대로 했다고 얘기하지만 조금씩 타결되는 모습, 중국과의 긴장관계, 일본, 유럽, 우리나라, 일본 다 타결됐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가가 몇몇 국가만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 브라질이라든가 인도 정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타결된 상태라고 되어 있겠고요. 특히 실적은 계속 좋아졌습니다. 실적은 계속해서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해 왔고요.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작년 한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까지 버티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섹터별로 그렇지만 섹터별로 보면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책의 수혜를 직접 받은 에너지라든가 상당히 기술주 이런 것들은 계속 고공한지는 반면에 관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소비재라든가 제조 분야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한 해를 보였던 것이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섹터별로 몇 가지만 좀 훑어보겠습니다. 빅테크랑 AI가 되겠는데요. 최고 우량주 섹터였던 것이 분명하죠. 1월 발표된 스타게이트부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마디마디 뭐 위기는 있었죠. 그렇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자사주 매입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사주 매입이 장려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거쳤겠고요. 두 번째는 방산 업체를 비롯한 산업재, 에너지 이런 쪽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유전을 개발하고 유전을 팔아갖고 유전을 돈을 벌자. 뭐 이런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의 환경 규제에 대한 완화. 그리고 이번 얼마 전에 나왔지만 환경 관련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제 연합 국제 기구에서 또 탈퇴하는 모습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소비재 그렇지만 소재라든가 필수 소비재 같은 건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보면 관세 전쟁에 네. 직격탄을 맞았던 것이 필수 소비재 이런 예. 쪽이 되겠죠. 그렇지만 최근에 또 많은 오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시피 관세 정책이 혹시 위법 판정이 나면 또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편 금융은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상당히 빛을 본 그런 꼴이 되겠죠. 최근 들어서 약간 또 제이미 다이먼 회장과 긴장 관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 되겠지만 규제 완화라든가 기본적으로 금리가 계속해서 고금리에서 낮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호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표를 정리했지만 정보기술은 거의 한 30%가 올라갈 것 같고 핵심은 스타게이트랑 규제 완화. 금융은 역시 규제 완화 M&A 활성화되면서 네. 12% 가까이 올라갔고요. 방위산업은 꾸준히 올라갔죠. 네. 방위산업은 지난 주말까지 사상치 효과를 이런 것들 위주로 올해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런 것들이죠.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소비재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향후에 이제 현재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보면 여전히 한 두세 가지만 키워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가 촉발한 것이 AI의 핵심 한두 개가 아니라 AI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들이 가장 키워드가 되겠죠. 산업 생태가 변하면서 최근 들어선 AI에 관련된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런 것들이 다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시 확산되고 있죠. 그러니까 AI의 종목들이 한두 종목이 아니라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게 키워드란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금융 섹터에라는 것들 그리고 역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그것도 역시 소재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봐서 탈달러의 한 성장, 앞서도 얘기한 거랑 비슷한 그림이 되겠는데, 구리 같은 수요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식도 정리해 놨는데, 어떤 광산이라든가 금속 관련 주식들의 상당히 좀 상승세가 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잘 안 보시겠지만, 다우 운송 지수란 것이 상당히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물 경제 회복이라든가 경기 반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최근 1년 동안 상당히 여러 격변을 거치면서도 우상해 해왔지만 지금부터 1년도 약간의 변화는 있겠죠. 어떤 시장을 끌고 가는 축이 바뀌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AI의 확산과 산업별의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한두 종목이 아니라 분산 투자, 러셀 있죠. 종목들의 확산 이런 것을 키워드. 세 번째는 전체적인 실적의 상승 이런 것들은 1, 2, 3 어떤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주시장을 볼 때 키워드를 보시면 제가 봤을 때 크게 뭐 어려움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작년에 1월, 2월에 이제 허니문 랠리, 그리고 3월, 4월 봄이 시작되자마자 관세 쇼크, 그리고 5월부터 시작되는 지금 이제 V자 반등, 여기에 이제 관세 전쟁 계속 지금 진행 중인데 관련해서 봐야 할 섹터들까지 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인사이드 특집으로 준비했고요. 자, 이번엔 글로벌 경제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CNBC가 보도한 소식입니다. 실적 발표 전 주목 5개 종목을 살펴보겠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도를 했는데 소식을 냈는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여러 주식들을 나열했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나름대로 실적에 대한 체크, 실적이 최근 들어 어느 정도 업사이드 됐는지 그리고 실적이 전반적인 수요 산업이 어떤지를 갖고 한 5가지 종목을 이번 실적 시즌에 주목할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 종목이 이제 아마존이 되겠는데요. AWS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보면 아마존은 작년 하반기에 큰 재미가 없었던 것이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밸류에이션에 대한 저평가 인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현재 불확실성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바나인데요. 중고차 시장, 온라인, 오프라인 중고차 매장을 갖고 있는데요. 중고차 시장의 혁신과 영토 확장이 된다는 것들. 그리고 시장 지배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것들이 되겠죠. 그 목표 주가를 최근에 또 $515, 기존에 $455로 해서 $515 10% 이상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올렸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는 AI 인프라라든가요. 고령화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AI 인프라에서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버티브 홀딩스입니다. 데이터 센터 내의 열 관리 제품에 대한 수요 회복 그리고 마진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이제 방송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 코닝입니다. 이게 유리 제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실 텐데 광섬유 제품인데 이것이 바로 데이터 센터에서도 꼭 필요한 광섬유, 케이블 이런 걸 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용 AI 보급의 확단에 따라서 광학 시장이 구조적으로 좋아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가장 많이 또 얘기하는 거, 작년에 얘기 안 하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표적인 것이 코닝이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브룩데일 시니어 리빙입니다. 사실 브룩데일 시니어 리빙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러셀 주식이 되겠는데요. 고령화 인구가 급증하면서 기본적으로 고령화 인구의 그런 헬스케어 관련된 거주하는 것도 지원하고요. 병원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룩데일 시니어 리빙도 저는 처음 봤고 여러분들 익숙하신 분 거의 없을 텐데 이것도 그 골드만삭스에서 딱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참고로 흥미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은 마켓워치에서 보도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프트웨어 하락은 역발상 기회다. 아니 요새 좀 당황스러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요새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쪽이 좋잖아요. 네. 좀 약간 좀 주춤한 이 종목들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작년 11월 중순부터 한 달 반 동안 되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해외에서 지금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주식 얘기 많이 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1월 초반 지나면서 다시 또 흔들거리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마켓워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역발상으로 하이단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네 종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요. 대표적인 것은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고 세일즈포스, 인투이트, 데이터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올해 들어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벌써 이미 17%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7개월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결국 이들에 대한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시장에 대해 과도하게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공포를 갖고 있는데요. AI는 소프트웨어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같이 가야 될 동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이들의 하는 일들을 감히 다른 AI 업체가 과연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일을 누군가 다른 업체가 대신할 수 있냐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인투이트, 데이터독은 독자적인 자기네들의 플랫폼이나 자기네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를 하락기에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게 이해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반대하는 시각도 여전히 있다는 것도 보시면서 여러분들 신중하게 스터디해 보시면서 판단을 각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전만 했더라도 이제 뭐 오라클 등이 이제 소프트웨어 좋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흐름을 좀 파악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